서로의 마음을 울리는 따뜻한 시간, 생각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오늘도 회복탄력성 교육상담 전문가 최대원 박사님과 함께 할게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이제 문빈이 동선이 조금 익숙해진 최대현입니다. 변화 수용성이 지금 굉장히 높으신 편인가 봐요. 네, 노력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변화 수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3월 달에 우리 아이들이 새롭게 만나는 친구들과 새롭게 만나는 선생님, 새로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그때 좀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양육 환경에서 좀 더 열린 공간으로, 안전한 공간으로 좀 만들어주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있었던 일들을 좀 잘 이야기하면서 편안하게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관계잖아요. 인간관계. 새로운 친구들, 또 근데 나랑 맞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안 맞는 친구들도 좀 많을 거고, 그래서 오늘 인간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실까요? 네, 사람들의 가장 그 스트레스 원인이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맞아요. 이야기합니다. 어려워요. 저도 어렵고. 아직도 어려우신 거예요? 아마 제가 관계가 끊어지면은 모를까 어.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그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근데 되게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관계는 전문가분도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원래 당연하다.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살아있다면은 네. 느껴야 될 스트레스라고 봅니다. 살아있다면 느껴야 될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깔고 가야 된다. 인간관계의 스트레스. 그래도 이거를 조금 더 잘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떨까요? 첫 번째는 이제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부딪힘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관계를 그러면은 자꾸 나와 너, 나와 집단을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관계에 하나 빠진 게 뭔가 하면 네.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내가 나 자신과 편안하지 않으면 누구를 만나도 편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나부터 관계를 좀 잘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내가 제가 네.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저 사람들이 싫어요. 그러면은 본인은 본인하고 친하세요? 저도 저하고 별로예요. 네. 왜냐면 본인도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나하고 친하지 않는데 누구하고 친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단 친한 척은 할 수 있어요. 네. 비위 맞추기라든지 네. 뭐 눈치 보는 정도는 네. 가능한데 그건 친한 건 아니죠. 예. 그러면 나와 내가 잘 친하지 않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있을까요? 불안하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할까? 나의 약점을 알면 어떡할까? 나도 내가 싫은데 다른 사람도 나를 싫어하겠지라는 생각일까요? 그렇죠. 화를 내는 사람들은 화를 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젖은 종이와 마른 종이가 있다면은 똑같은 불을 붙이더라도 마른 종이가 더 잘 타겠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탈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들이거든요.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네요. 사람이 뭔가 바싹 말라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건드리지 마. 나 오늘 열받아 있으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볼 때 화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들. 근데 이건 굉장히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기를 알려주는 아는 방법. 거니까. 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거야. 그렇죠. 문제의 원인을 이제 외부에서 찾는 것들이죠. 불씨만 생각하는 거네요. 내가 원래 그거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뭔가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는 잊은 채로.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몸, 또 마음, 또 느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뭐 사념의 또 법의력이 하나 있다면은 이것들은 각각 독립되기도 하고 연결된 존재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결국은 내가 이 몸, 마음, 느낌, 법과 연결이 잘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나와의 이야기에서 출발한다고 보시면 그럼 됩니다. 우선은 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나하고의 잘 친절하게 부드럽게 잘 관계를 맺었을 때 인간관계도 좋아질 수 있다. 그렇죠. 내가 예전 누구하고 놀러 간다면 우선 내가 그 사람하고 놀 만한 몸이 되어 있는지, 그렇죠. 마음의 여유가 있는지, 맞아요. 오늘 또 이 상황의 느낌이 좀 어떤지, 또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뭔지를 살펴보고
누군가를 이제 만나는 게 필요하죠. 맞아요. 실제로 내가 몸이 뭔가 안 좋을 때 친구들 만나거나 아니면 여행 가면은 계속 짜증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픈데 억지로 아프니까. 왔는데 아픈데 억지로 왔는데 왜 너 네. 나이를 이해 못 해줘. 네. 그럼 저쪽은 왜 오라 그랬어? 네가 안 왔어야지라는. 그렇죠. 왜 왔어? 이렇게 그쵸. 이야기하면 이제 빵 붙어버리죠.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화가 나는 이유는 몸이 아파서인 거다. 몸에 힘이 없어서인 거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 고통이라는 게 사실 주관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내가 어떤 사람 잘 견뎌요. 맞아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도 또 잘 이겨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 고통이 우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연결을 끊어버리는 것들이에요. 아니 그러면 여기서 조금 어려운 게 내 고통을 알았어요. 그래서 뭔가를 안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내 고통을 알아서 이게 먼저 우선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뭘까요? 근데 그것이 우선이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들이죠. 우선은 나도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편함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비위 맞추는 정도 수준이죠. 네네네. 그래 되면 계속 내가 희생을 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억울함이 들고. 그래서 저는 가장 모든 것들의 출발은 나에게 먼저 친절할 것. 나에게 먼저 친절하고 그렇죠. 또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서 서로가 편안한 상태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렇죠.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받아들이고 이런 관계가 필요하네요. 그렇죠. 매우 어려운 관계. 어려운데 이제 사람들은 그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죠. 많이 놓치죠. 네. 눈치 보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한국 사람의 특징이 다른 사람을 너무 배려하거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는 눈치 보기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사회는 이제 계급 사회거든요. 그러면 이제 체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자녀의 성공이 부모님 세대의 그렇죠. 성공하고 연결되기 네네네. 때문에 야 네가 옷을 그래 입고 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니?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체면이라는 것들인데, 근데 그 한편으로 또 이해는 돼요. 특히 우리 사회가 타인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설명하는 굉장히 사회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것이 하나의 계급장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뭐 어떤 개인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문화에 대한 어떤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근데 듭니다. 이렇게 진짜 눈치 보고 뭐 체면 생각하고 하다 보면 하고 싶은 얘기를 편안하게 할 수 없는 관계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지는 않거든요. 네. 그게 이제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한 조절.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되냐, 그렇죠. 어떤 말은 하면 안 되냐, 이런 것들을 좀 잘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학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그런 경험이 없어요. 어떻게 학습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선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춘기를 생각이 꼽히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많은 것들이 서툰 시기예요. 내 생각을 이야기할 때는. 그러면 아이들은 이 사춘기 이전 단계는 감각적 단계예요. 네. 힘으로서 모든 세상을 이제 보는 방식인데 근데 갑자기 이제 생각을 이제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려면은 감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감정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제가를 어떻게 공격을 해서 제가 나한테 굴복하게 만들까 뛰어넘는 상황이죠. 네. 이것이 이제 범죄와 연결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뭐 디페이크라든지 이런 반사회적 문제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들인데 그럼 우리 사회가 이 학습을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라는 것들 네. 유감스럽지만 없습니다. 지금 네, 현재는. 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뭔가 좀 팁을 준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이제 가장 양육 환경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열린 대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과를 가지고 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늘을 보니까 굉장히 뭉게구름이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또 바람도 솔솔 부는 게 막 꽃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아.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이제 어색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감정도 들어가 있고 생각도 들어가 있고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도 되어 있거든요. 네. 지금 여기에 온전하게 충실해서 이야기를 그렇죠. 오감으로서 네. 이야기하는 방식들. 네. 이제 네. 이런 방식들이 대화가 이제 익숙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사실 많지 않아요. 맞아요. 부모님들이 보면은 야 너 숙제했니? 너 가방은 내일 뭘 가지고 갈까? 계속 이런 식의. 네네. 이게 참 이제 그래 근본적인 지점에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열린 대화 말고 또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 있을까요? 우리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거. 인간관계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뭔가 눈치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부모님한테만 뭐 열린 대화 하자고 하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무언가. 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아이들 스스로 하기는 힘들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하기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만약에 한다면 한 가지 팁은 있습니다. 네. 잠시 혼자서 멈추어서 숨 쉬어보기. 숨 쉬어보기. 네.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 호흡만으로도 굉장히 저는 어떤 아이가 막 충동 조절이 굉장히 안 될 때 손에 공을 하나 이제 가지고 다니려고 그걸 가지고 꾹 잡았다가 긴장했다가 이완했다가 한 3번만 해봐. 근데 우리 옛날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차버린자 세머리면 한다는 거는 결국 멈춘다는 이야기거든. 이 멈춤 훈련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스탑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버드에서 하는 회복 탄력성 훈련에 하나 방법이 나와 있는 게 스탑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데 멈춰보고 그다음에 또 그것에 대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이 뭔가 하면은 그렇게 한 나 자신을 지지해 주라는 거예요. 나 참 잘했어. 이런 노력들이 너무 중요하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진짜 만병통치약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적용을 우선 멈추자.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또 그 청소년 시기가 충동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기기는 한데 그럴 때일수록 조금 멈춰서 있는 이런 시간들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고요함을 만드는 고요함을. 그래서 다시 우리가 또 명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모든 길은 그 고요함으로 통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우리 아까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때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유치원에서도부터도 그렇고 조용한 시간을 잘 못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조용한 시간이나 고요한 시간이 있으면 불안해지신대요. 이거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래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를 자꾸 말씀을 하시거나 아이들한테 뭔가를 자꾸 들려주려고 하거나 그래서 아이들이 고요한 시간을 한 번도 못 가지고 보고 발달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도 사실은 부모님도 이런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는 거 그리고 고요한 시간이 주는 의미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과잉 자극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소리를 들려주고 아이들은 집에 있을 때 또 비디오를 틀어준다든지 디지털 음원을 틀어준다든지 하루 종일 이제 헤드폰을 쓰고 굉장히 이제 도파민을 자극하는 소리에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뭐 백색 소음이라고 해서 계속 소음을 들려주는. 이런 방식, 그냥 자극이 없이 뭐가 이제 안 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요즘 싱잉볼 명상이 이제 좋은 영향을 주는 데서는 또 반대로 이야기한다면은 꼭 그게 있어야만 되나? 너무 도구에 의존하는 게 아니냐라는. 근데 이제 그나마 그거라도 통해서 이제 안정화시키는 훈련을 하는데 가장 조용한 것은 조금 관찰하는 고요함. 그냥 들어보는 것들이죠. 어떤 소리가 들리는구나. 뭐 이것이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이 많고 마음이 많죠. 그리고 생각 따로 마음 가는 대로 따로 움직이다 보니까 잠시라도 고요하면은 내가 지금 불안한 거죠. 그렇죠. 맞아요. 자, 그래도 어쨌든 인간관계 속에서 뭔가 힘든 것들이 있다면 잠시라도 멈추고 고요해 보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자. 이거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우리 아이들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호흡하기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뭔가 친구를 만났는데 처음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나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관찰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관찰. 제가 이제 이른바 삼찰 명상이라는 걸 주로 하는데 관찰은 첫 번째 저 아이는 나와 뭐가 다른가. 그다음 저 아이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나는 저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도에서 이제 멈춰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왜 꼭 저 아이와 친해야 되는가? 왜 저 아이는 나에게 잘해줘야 되는가?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나는 꼭 저 사람과 친해야 되나? 그렇죠. 저 아이도 나랑 꼭 친해야 되나? 저 아이가 꼭 나한테 잘해줘야 되나? 그렇죠. 우리는 꼭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꼭이라는 생각이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지나친 확신은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관찰과 성찰을 통해서 알아차린 게 있다면은 꼭 친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될까? 꼭 친하지 않으면은 그럼 뭐 안녕 그러고 그냥 원수 주지 않을 정도로 맞아요. 지내는 거죠. 뭐. 근데 또 이게 중학생, 뭐 고등학생 요 정도 이제 청소년기,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지만 친구가 점점 중요해지는 시기잖아요. 그러면 이때 내가 저 친구랑 꼭 가까워지고 싶은데라는 생각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왜 걔하고만 친해야 되느냐를.
이 친구는 아닐 수 있다. 그렇죠. 또 다른 친구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네. 너무 대상을 정해놓고 이제 하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자기의 원함이 들어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좀 멋있었거나 아니면 쟤하고 있으면 내가 돋보이거나. 그리고 문제는 쟤와 친해야 되는 이유를 나한테 먼저 찾는 게 중요하죠.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나는 왜 저 아이와 친해지고 싶은가? 그렇죠. 나에게서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 아이와 반드시 친해질 필요는 없을 수 있다. 그리고 조금 더 거리감을 두고서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 안에서 좀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거리감을 이제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제 경계를 좀 분명히 두는 거. 그 경계라고 하면 어떤 경계인가요? 뭔가 하면은 너무 가까이도 가지 말고 너무 멀리도 떨어지지 말고 서로 전체를 좀 차분하게 볼 수 있는 정도. 맞아요. 우리 불교에도 사람들과 너무 가까이 너무 멀리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뭐 심리학적 용어로는 애착이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이쪽에 또 집착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이 관계의 문제가 이제 경계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항상. 맞아요. 경계 설정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항상 모든 관계는 이제 경계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도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 또 청소년기가 워낙에 친구를 또 가까이 하고 나처럼 느끼고 이 또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또 만들어가는 시기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왕따 같은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데 요즘은 이제 왕따를 그렇게 노골적으로 안 합니다. 요새는 어떻게 하나요? 은근히 딸을 시키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은따. 학교 폭력이 이제 개입이 되기부터 시작하는 게 정서적 고립감을 주는 방식이거나 아니면은 무시하는 그림자 취급을 하는 이제 이런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판단을 할 때 우선은 이 아이가 내가 지금 딸을 당하고 있다는 게 주관적인지 객관적인지를 이제 주관적 고통감이 있을 때 굉장히 더 어렵거든요. 그럼요. 우선 이제 그 지점에서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 아이가 누군가로부터 사실적인 딸을 당하는지. 그럼 사실적인 왕따와 주관적인 왕따의 차이를 보면 뭔가 하면은 뭐가 보통 많이 나와요? 다른 애는 안녕 그러고 지내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얘는 안녕 그러고 나한테 꼭 와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왕따야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하네요. 사람들마다 친밀의 수준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속 이야기를 다 하는 친구가 어떤 사람은 안녕 그러고 가도 될 사이가 되는데 근데 이 친구는 꼭 자기하고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비밀을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본인은 다른 사람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나는 왕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이제 심리적인 어떤 어려움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뭐 책가방이라든지 공책이라든지 물건이 없어진다든지 뭐 물리적인 그런 것들이 노출이 있는지 아니면 모든 거에서 뭐 배제된다던가 그렇죠. 소외된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누가 봐도 이것은 따다라는 객관적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이제 아이들 입장은 거기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걔들이 자기 생각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부모님이 야 그거는 네가 예민해서 그래 이거는 B입니다. 다시 부모님에게도 왜냐면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부모님이고 보호자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항상 동반자로서 아이들을 양육자로서 함께 이 어려움들을 좀 같이 헤쳐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또 우리 아이들이 인정 욕구도 좀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우리 사회가 또 인정을 받았을 때 자기의 정체성이 또 만들어지는 이런 문화이기도 한데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인정이 경쟁을 통해서 인정이기 때문에 나만 잘해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100점도 나만 맞아야 인정을 받는 거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어려움이 참 맞아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지금 경계를 잘 설정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는 조금 더 거리감을 가지고 분리된 상태에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건강한 관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오늘도 회복탄력성 교육상담 전문가 최대원 박사님과 인간관계, 교우관계, 또래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 다음 주에도 뵙는 거죠? 네, 그러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도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3월 23일 일요일 룸비니 동산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서로 소통이 되지 않으면 같이 사는 배우자나 가족이 있어도 외롭다고 느낄 수 있죠.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소중한 이들과의 소통을 미루지는 말아야겠습니다.